자, Simplified DBR, 그냥 SDBR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 내용을 좀 이제 알아보겠는데, 이게 나온 지는 한 10여 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DBR이 나온 지가 40년 됐다고 하면은 한 10여 년 전부터 DBR을 좀 더 단순하게 해서 더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좋은 그런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 슈라겐하임이라는 사람이 이런 부분에 고민을 하면서 실제 이렇게 현장에 다니면서 그걸 이제 경험을 살려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 기업 현장에 가보니까 그 DBR에서 그렇게 하는 것마저도 뭔가가 너무 자세하기도 한다든가 또 약간의 사용하는 데 문제점이 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이제 DBR의 그 이야기를 아까 쭉 했습니다. 그림을 그리자면 뭐 이런 거였다 이 말이야. 병목 공정을 중심으로 투입을 통제해 가지고 이렇게 출하를 시키는 거다. 그런데 이러한 전통적인 DBR이 실제 적용하려고 했을 때 몇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자, 먼저 이 버퍼가 세 가지가 있는데, 제약 버퍼, 조립 버퍼, 출하 버퍼, 이게 각 자기 영역만 커버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 영역을 커버하지 못함으로써 뭔가 능력이 조금 약화되는 경우가 있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제약 버퍼는 남아돌고 출하 버퍼는 부족할 때 두 개를 통합해서 쓸 수가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제약 버퍼가 남아돈다는 거는 좀 일찍 끝났어, 앞에서. 근데 다음에 이제 제약 버퍼를 지나서 출하 버퍼 쪽으로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일찍 끝났다고 해서 곧바로 빨리 시작하지를 못하더라, 이 말이야. 왜냐하면 출하 버퍼의 나름대로의 그런 그 관리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버퍼를 세우다 보니까 세 가지 버퍼를 합산해 볼 때 실제 필요한 것보다 더 길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 더 줄일 수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더라. 그러니까 뭐든지 나눌수록 나누는 곳의 전체 합이나 이런 것들은 좀 효율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벽을 만들어 놓을수록, 구분해 놓을수록 효율은 떨어지기 마련이야. 예를 들어서 주차장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놔두고 여러 사람이 공통으로 쓸 수 있으면은 더 많은 차를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는데, 자기 구역을 딱 지정을 해 놓으면은 거기가 비어 있어도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없으니까 실제로 그 주차할 수 있는 그 차량 대수는 더 적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터가지고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뭐 이런 기능들이 실제로 효율을 더 높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도 이제 나눠 놓으니까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스케줄의 안정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도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고객 주문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경우에 CCR에서 스케줄, 드럼이 영향을 받아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따라가면서 그러면은 이 CCR에서도 재스케줄을 해서 다시 계획을 세워줘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다시 재스케줄을 하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의 어떤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그래서 다시 또 스케줄링을 다시 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전통적인 DBR을 하면 일단 뭡니까? 제약 자원의 스케줄을 먼저 세우고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춰서 다른 스케줄을 조정을 해줘야 되니까 전통적인 것에서는 다시 재스케줄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근데 또 이제 아까 그 세 가지 버퍼를 쓴다고 그랬는데 조립 버퍼는 사실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조립 버퍼는.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에도 강의 때 이야기했지만은 이렇게 그 합류되는 어떤 그 조립 지점에서는 거기를 맞추기 위해서 특별히 무슨 조치를 하진 않아요. 투입 시기를 거기에 맞춰서 투입을 해주면은 그 합류 시점에서 거의 저절로 그 조립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조립하는 공정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거지. 그 투입 시점만 그렇게 해놓으면은 굳이 조립 버퍼를 관리해가지고 그거를 통제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러니까 제약 버퍼 그 다음은 바로 출하 버퍼로 이어진다 그 말이에요. 조립 버퍼는 그냥 옆에서 사이드에서 이렇게 흘러오는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조립 버퍼를 관리할 것까지는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난번에 버퍼 관리를 하면서는 버퍼가 설정된 곳에서는 다 버퍼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버퍼 세 가지를 설정해 놓고 거기마다 다 관리하는 것도 사실은 너무 좀 복잡할 수도 있다 그 말이지. 자, 그래서 이 조립 버퍼는 어떤 경우에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또 전통적인 DBR에서는 제품별로 버퍼의 크기를 구분하지를 않아. 근데 실질적으로는 한 공장에서 또 한 조립 라인에서 여러 가지 부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각 부품마다 어떤 그 조립이나 생산의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리드 타임이 달라질 수가 있고 버퍼 크기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전통적인 그러한 그 DBR에서는 그 제품마다 그런 것들이 약간 구분이 안 된다. 자, 그래서 그런 문제도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작업 지시는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인데, 이건 이제 MRP하고 관계에서의 이야기입니다. MRP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는 알겠지만은 BOM을 전개해 가지고 쭉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각 공정마다 이렇게 그 어떤 생산량이나 작업 오더가 내려갑니다. 근데 하나의 공정에 들어오는 그 부품들은 고객의 주문이 다르더라도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관리가 돼요. MRP에서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작업자가 이 작업이 어느 고객 오더의 작업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고객의 납기를 맞추기 위해서 특별히 자기들이 해야 될 어떤 그런 역할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버퍼 관리 시간에도 아마 그 이야기를 좀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관리를 하려고 했을 때는 뭔가 그 전통적인 DBR에서처럼 이 투입을 통제만 해가지고는 좀 곤란하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공용 부품이 어느 고객 오더의 작업인지 그것을 좀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을 알려주려고 한다면은 조금 그런 메커니즘이 전통적인 그런 그 DBR에서는 좀 부족하다. 뭔가 그냥 분기점에서 시간 전에는 무슨 작업을 하지 말라라든가 뭐 그런 정도의 어떤 지시를 할 뿐인데 그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좀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 그 다음에 조금 자료 처리를 자동화하고 단순화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 여러 가지 스케줄이나 이런 관리들을 좀 더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야 그런 그 이런 자료를 처리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이 좀 더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을 저기를 했는데 SDBR은 거의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 이 CCR에서
정교한 스케줄을 하질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 걸려 있는 부하, 로드라고 그러죠, 영어로. 그거를 관리를 해요, 그것만. 그래서 부하가 넘쳐나지 않을 정도로 수준에서 투입을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객의 오더가, 주문이 이렇게 조금 많아졌다가 또 갑자기 줄었다가 또 늘어났다가 한다면은 이 어떤 평균 생산 능력보다 어쩔 때는 고객 주문이 많을 때도 있고 또 적을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러한 고객 주문의 상태가 여기에 걸리는 어떤 그 병목자원에 걸리는 어떤 부하로 이것을 확인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 부하가 지나치게 이렇게 너무 과부하가 되지 않도록, 오버로드가 되지 않도록 어떤 투입을 통제하는 그 정도 선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정교한 스케줄을 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단순해지는 거죠. 단순해. 자, 그래서 그런 어떤 특징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세 가지 버퍼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그냥 출하 버퍼 하나로 다 통일을 해버려. 그래서 제약 자원에서 스케줄을 그렇게 정교하게 하지 않으니까 제약 버퍼는 필요가 없고, 아까 조립 버퍼는 근본적으로는 출하 버퍼 안에 포함을 시킬 수 있다 그랬어. 그래서 출하 버퍼 하나로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 시점이 정해지면은 거기에 맞춰서 자재의 투입 시기를 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재 투입에서부터 출하될 때까지의 기간이 출하 버퍼야. 그러니까 출하 약속 날짜보다 출하 버퍼 크기만큼 사전에 자재를 투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만 하면서 이 흐름을 진행을 시키는 것이 SDBR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계획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 통제하는 것은 버퍼 관리를 쓴다 그 말이지. 그러면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 흐름을 개선시키고, 흐름의 속도를 빠르게 하고, 납기를 지키고, 납기를 단축시키고 하는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단순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단순한 SDBR만 좀 가르쳐 주시지, 어떻게 또 DBR 다 해놓고 그것도 좀 복잡하니까 SDBR로 하자,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이제 이런 어떤 의문이 들 수도 있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통적인 DBR이 아예 쓸모가 없다 그 이야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전통적인 DBR이 필요한 그런 상황도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굳이 그렇게 안 하는 정도로 해서 더 단순하게 해서 SDBR을 써야 될 그런 상황도 있다, 그런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점점 SDBR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Simplified DBR은 전반적으로는 크게 다를 건 없는데, 아까 내가 했던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객에게 약속한 납기에 맞추기 위한 계획, 그거를 드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의미로는 그 MRP에서 했던 MPS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만 MPS는 그 어떤 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세운 거고, 또 능력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계획을 세워놓고 나중에 그 능력을 한번 이렇게 따져보는 그런 거예요. 순서가, 능력을 따지는 순서가 뒤에가 있어. 근데 이제 SDBR이나 DBR은 먼저 능력을 생각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는 그런 거죠. 순서가 서로 바뀐 겁니다. MRP의 MPS하고 DBR 또는 SDBR의 드럼하고는. 근데 아무튼 SDBR에서 드럼은 고객의 어떤 그 약속한 인도 날짜, 이제 그게 드럼이 된다. 그 다음에 버퍼는 출하 버퍼 하나로 하는데,
우리가 이 생산 버퍼 타임이란 말을 좀 쓸 겁니다. 물론 이거는 생산 리드 타임하고 비슷해요. 근데 지금 요번에 강의에서는 내가 특별히 생산 리드 타임이란 말을 안 쓰고 생산 버퍼 타임이란 말을 쓴다 그 말이에요. 왜냐? 생산 리드 타임은 MRP에서 나온 건데 그 의미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쓰는 버퍼 타임이라는 것하고 조금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구분해서 쓰고, 그러나 아무튼 또 다른 곳에서는 그냥 생산 리드 타임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거의 의미는 같은데 하여간 그걸 내가 오늘 강의 시간만큼은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의미를 더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 버퍼 타임이라는 말을 쓰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자재를 투입을 해가지고 시간이 흘러가서 고객한테 인도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출하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리드 타임의 개념과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로프가 자재 투입 방법인데 어떻게 자재를 투입할 거냐. 근데 똑같은 개념이죠. 근데 이제 지금은 출하 버퍼 기준으로 자재 투입 날짜가 정해져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출하 버퍼 기준으로. 근데 또 중요한 거 하나는 이제 나중에 좀 보겠지만은 모든 자재의 투입 날짜는 똑같아요. 모든 자재의 투입 날짜는 똑같아요. 자, 어떤 제품을 생산하려면은 여러 자재가 투입이 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 자재가. 근데 공식적으로 그 자재의 투입 날짜는 똑같아. 그건 뭐냐? 고객 인도 납기에서 생산 버퍼 타임을 뺀 그 날짜가 모든 자재의 투입 날짜예요. 전부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게 SDBR의 특징입니다. 왜 그렇게 해도 되느냐, 또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설명이 될 거예요. 지금 내 말 뭐 특별히 크게 막 이해가 되고 그런 것도 아니지만 또 특별히 어려운 것도 없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그 큰 그림만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드럼, 바파, 로프가 SDBR에 쓴 그런 의미다. 자, 전통적인 DBR에서는 좀 투입 날짜가 다를 수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했지만은 제약 버퍼의 크기만큼 이렇게 해서 날짜 정해주고 또 조립 버퍼에서 이렇게 한 날짜만큼 투입 날짜를 정해줬다. 서로 다를 수가 있었어. 근데 SDBR에서는 모든 자재의 투입 날짜를 일치시킨다. 더 단순해진 거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 simplified라는 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고객 인도 납기 기준으로 하고 CCR이나 병목 공정에서 드럼을 작성하지 않는다. 아니, 스케줄을 작성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자, 그러면은 이러한 밑그림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SDBR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중요한 거는 사실 이 생산 버퍼 타임을 정하는 거 있습니다. 생산 버퍼 타임. 사실 이게 출하 버퍼의 크기입니다. 생산 버퍼 타임이 출하 버퍼의 크기야. 그 다음에 버퍼 상태를 파악해서 작업 오도마다 작업을. 이게 버퍼 관리야, 그냥. 그러니까 1번은 출하 버퍼 크기를 정해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번은 버퍼 관리를 하는 거고. 응? 그래서 3번까지가 버퍼 관리구나. 적색 버퍼 상태에 대해서 납기 준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거니까. 2번, 3번이 버퍼 관리. 그 다음에 4번은 재고 관리 영역입니다. 재고 관리는 이제 우리 DBR이 끝난 다음에 재고 관리를 내가 좀 조금만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재고 관리 여러분 생산 관리 시간에 많이 배웠잖아. 생산 관리 들은 사람, 생산 관리 2 들은 사람. 여기서 재고 관리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지? 그 TOC 재고 관리 책 가지고 설명 좀 하고 그랬잖아. 그 내용이야. 그게 지금 4번이야. 그러니까 재고 관리를 해도 어떻게 하느냐? TOC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SDBR인데 오늘은 요 1번하고
계획을 세우기 위한 그 출하 버퍼 크기를 정하는 1번하고 계획이란 말이야, 그게. 그 다음에 이제 2번, 3번, 버퍼 관리에서 이것을 통제하는. 근데 사실 그거 다 배운 것들이에요. 근데 그거가 어떻게 이 전통적인 DBR과 SDBR에서 좀 차이가 나느냐. 이제 그것만, 좀 여러분들이 익히면 될 것 같아요. 자, 생산 버퍼 타임은. 자, 생산 버퍼 타임, 자재 투입에서 고객 요구 납기까지 또 인도할 때까지 걸리는. 그러니까 고객 요구 납기가 먼저 정해지고 생산 버퍼 타임이 정해진다면 자재 투입 시가 이렇게 정해진다. 여기 지금 PB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프로덕션 버퍼 이렇게 해서. 자, 이걸 어떻게 정할 거냐? 사실 이것도 정교하게 어떻게 정할 필요는 없어요. 굿 이너프 수준에서 정하면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현재 어느 기업이나 공장에서 하고 있는 생산 리드 타임에 한 3분의 2 수준으로 정해도 돼. 또는 어떤 경우에는 한 절반 수준으로 정해도 돼. 그게 그렇게 정하면 될 일이야. 근데 이제 이게 의미를 더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조금 이따가 이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버퍼 관리하는 건데 요거를 3등분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버퍼 관리 때 이야기했습니다. 시간 버퍼 3등분 한다 그랬죠. 근데 그 두 가지 경우로 내가 설명을 했었어요. 로우 터치 타임, 하이 터치 타임. 오케이? 물론 SDBR도 로우 터치 타임일 때와 하이 터치 타임일 때는 달라. 다를 수 있어.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체를 그냥 3등분 했다 그러면 이게 하이 터치 타임입니까? 로우 터치 타임입니까? 오케이, 로우 터치 타임이야. 지금 여기서 로우 터치 타임이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하자 그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쉽잖아. 예. 자재를 투입해서 시간이 흘러가면은 저절로 흘러갑니다 할 때 흘러가면서 녹색이었다가 흘러가면서 황색이었다가 적색이 되고 납기 지나서도 뭐가 안 됐다 그러면 흑색으로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이 버퍼 색상은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색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선순위를 정한다. 오케이. 그래서 이 적색이 나왔을 때 이제 흑색이 안 되도록 어떻게 할 거냐. 또 흑색이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만회할 거냐. 이제 그런 것들이 우선순위고 이제 요 원자재, 자재에 대해서는 이 비축 버퍼를 쓰는데 이 비축 버퍼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게 사실은 TOC 재고 관리예요. 근데 자 여러분 좀 재밌는데 여기서도 버퍼 관리한다고 이렇게 3등분 해가지고 이렇게 색깔을 칠해놨죠. 예. 신호등으로 쓰고. 근데 여기도 이렇게 색깔을 칠했는데 이제 이거는 시간이 아니네. 비축 버퍼. 그래서 수량을 보고 이렇게 색깔을 칠하는 거야. 이게 비축 버퍼라고 그래. 그러니까 똑같은 버퍼란 말을 쓰고 버퍼 관리란 말을 쓰는데 그 버퍼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시간 버퍼하고 비축 버퍼. 근데 이제 재고 관리에서 이 SDBR을 쓰려고 했을 때에 만약에 비축을 해야 될 자재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 비축 버퍼를 써가지고 그 수량 관리를 해서 필요한 때에 자재가 항상 대기 상태에 있도록 그렇지만은 터무니없이 재고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떤 방법을 여기서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 요거는 다루지는 않는데 자 이제 이런 건데 아까 이야기했던 그 생산 버퍼 타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근데 왜 우리가 리드 타임이란 말 대신에 버퍼 타임이란 말을 쓰느냐? 리드 타임은 원래 MRP에서 나왔던 그 말이고 MRP에서는 리드 타임 어떻게 정했냐 하면은 자 생산 버퍼 타임. 그러니까 MRP에서는 MRP 전개를 해가지고 이제 부품이 필요한 어떤 그 시기와 수량을 정하는데 여러분 이제 알겠지만은 각 부품마다 리드 타임이 있어. 그게 입력이 되게 돼 있어. 그러면은 전체 리드 타임은 각 부품의 리드 타임을 합한 것이 전체 리드 타임으로 이제
계산이 되고 또 그걸 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그게 MRP 리드 타임이야. 그러니까 MRP를 돌리려면은 각 부품마다 리드 타임을 거기다가 집어넣어야 돼. 근데 이 부품들의 리드 타임을 이렇게 연속적으로 합산한 값이 생산 리드 타임이 돼. 그거 가지고 관리해. 그러면은 생산 리드 타임을 줄여야 되겠다 하면은 예를 들어 10% 줄여야 되겠다 한다면 각 부품마다 리드 타임을 또한 10% 줄였다가 또 너무 짧다 그러면은 좀 늘려야 되겠다 그러면 또 각 부품마다 좀 이렇게 늘렸다가 대개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한다 해도 현실적으로 MRP에서 그 리드 타임에 맞추어서 언제까지 이거 들어오고 언제까지 들어오고 이런 관리는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되고 있질 않아요. 그냥 거기에 데이터를 집어넣으라니까 넣고 있을 뿐이고 그냥 계산만 그렇게 할 뿐이에요. 그래서 TOC에서는 그 자재를 투입해서 나올 때까지의 그 리드 기간이 여기서는 버퍼 타임이라는 말을 쓰는데 꼭 각 부품의 그 리드 타임의 합산만큼으로 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통으로 관리를 하자 이 말이야. 나누지 말고. 그래서 스타트해서 이렇게 잘 흘러가게만 해주는데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저기 중요한 부분인데 각 부품별로 관리를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까 말한 그 추라 버퍼 또는 버퍼 타임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신호등을 달아가지고 신호등에서 우선순위를 해서 그냥 흘러가게 하면은 각 부품에 있는 리드 타임 다 안 걸리고 제품이 나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생산 버퍼 타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또 있는데 모든 워크 오더는 커스텀 오더와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W 워크 오더는 CO 커스텀 오더. 그러니까 커스텀 오더가 고객 오더고 여기에 고객 그 약속하는 인도 날짜가 여기가 있는 것이고 이게 계획이고 이게 드럼입니다. 드럼. 요 날짜에 맞추는 것이. 그게 CO야. 그러면 이 CO에 맞추어서 자재 투입 작업 지시 그 일정을 정해놓은 것이 워크 오더인데 그거는 워크 오더는 첫 번째 공정의 자재 투입 시점을 정해놓는다 이 말이야. 각 워크 오더마다. 근데 모든 워크 오더에 그 CO에 해당되는 모든 워크 오더의 자재 투입 일정은 시기는 똑같다 그 말이야. 그게 모든 워크 오더를 CO와 연결시킨다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조금 있다가 그림을 내가 좀 보여주겠습니다. 신호등에 의해서 흘려보낸다 그 말이에요. 그게 기존의 리드 타임하고 다른 거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냥 여기서 생산 버퍼 타임이라고 하자.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관리하고 통제를 해서 그 납기를 맞추는데 그때 할 때 우리가 그것이 버퍼 관리다 이 말이지. 네? 버퍼 색상에 의해서 우선순위죠. 버퍼 관리 다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버퍼 색상이 있고 버퍼 상태가 있고 버퍼 침투량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뭐 색상이야, 응? 그 네 가지 색깔이고 그 다음에 버퍼 상태라는 것은 퍼센트로 나누는 건데 퍼센트로 표시하는 건데 가용 시간을 생산 버퍼 타임으로 나눈 그 퍼센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우 터치 타임인 경우에 녹색에 해당되는 버퍼 상태는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일까요?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녹색은 최소한 3분의 2 이상이 남아 있을 때가 녹색이죠. 그러니까 버퍼 상태는 최소한 67% 이상이겠지. 그것이 다 그러니까 버퍼 상태가 67% 이상인 것은 다 녹색이지. 이해가 되죠? 그러면 하나만 더 연습해 볼까? 황색은 버퍼 상태가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 쌓일까? 누가 크게 한번 해봐. 여기에 탁 녹음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 자, 33%에서 67% 사이에 있는 것들이 다 황색이겠지?
자, 그런 관계고, 이제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용어만 다르게 이야기한다. 그럼 버퍼 침투량은 뭐냐? 1 마이너스 버퍼 상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그 소비된 시간. 예? 소비된 시간. 그래서 침투했단 말을 쓰는데 그냥 소비됐다 그 말이야. 버퍼가 이렇게 일이 밀려와 가지고 시간이 지나 가지고 이제 이만큼 소비됐다. 그래서 세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퍼 상태가 이렇게 퍼센트로 나타나고 여기 했다시피 그래서 시간이 흘러갔다 이 말은 이 버퍼가 소모가 됐다는 이야기고 이제 흘러가서 이만큼 이렇게 오니까 요놈이 침투되는 어떤 그런 형상을 나타내겠죠. 침투란 말을 써. 근데 이 침투란 말은 특히 그 하이터치 타임인 경우에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에서는 이 침투란 말이 조금 더 실감이 나요. 나중에 프로젝트 관리할 때 이제 침투란 말을 또 한번 써봅시다. 그래서 프로덕션 버퍼 타임을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아까도 굿 이너프 수준으로 하라 그랬지. 예? 그게 과학이라 그랬어. 근데 너무 길게 잡아도 안 좋고 너무 짧게 잡아도 안 좋아. 왜냐? 너무 길게 잡으면은 이러다가는 고객 요구 납기에 못 맞추는데 하면서 사장이 굉장히 조마조마하고 뭐랄까 신경이 곤두서게 된다 이 말이야. 그거를 이쪽 줄로 말하면 매니지먼트 어텐션이란 말로 이게 표시를 했어. 그러니까 너무 길어도 사장은 고민이다 이 말이야. 근데 또 너무 짧아도 어떻게? 이러다가 그 뭐 불량이라도 많이 나고 또 자재 빵꾸 나서 놀고 허겁지겁 만들려고 하고 뭐 그런 거 아니냐. 너무 짧아도 불편해. 그래서 어떤 적정한 어떤 영역이 있다 이 말이야. 이 안으로만 들어오면 돼. 그러니까 이게 아주 날카롭지는 않지. 아까 내가 잠깐 이야기했던 꼭지점 같은 그런 건 아니지. 그걸 찾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 얼마나 편합니까? 펑펑하니까. 만약 이게 꼭지점이 갖고 여기 안 찾으면 큰일 난다면 그거는 힘든 일이잖아. 정확하게 한 지점으로 딱 맞추라는 것은. 근데 이거는 쉽게 말해서 펑펑하다 이 말이야. 뭐 펑펑하답니까? 편편하답니까? 아무튼 평평해. 그래서 요 안에만 들어오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안에서 상황을 봐가지고 조금씩 줄였다 넓혔다 이렇게 하는 거야. 가능하면 이쪽으로 하는 게 좋겠지. 짧아지는 게. 자기 능력만큼 짧아지는 거야. 또 변동성이 줄어든 만큼 짧아지는 거야. 그렇게 정하면 돼요. 근데 대략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현재 걸리는 그 기간보다 한 3분의 2 정도 수준이면은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거의 한 절반 수준으로 해도 돌아갈 수가 있다. 적정 크기가 뭐냐? 굿 이너프다. 자, 근데 만약에 이제 하나의 또 예를 들자면은 이 적색 신호등의 비율이 한 10%가 이상이다. 그 이야기는 적색이 너무 많이 떨어진다 이 말이야. 너무 조금 이게 짧다 그 말이지 지금. PB가 너무 짧게 주어져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조금 늘리고 또 적색이 너무 적어. 거의 안 일어나고 그냥 황색 구간에서 다 일이 다 끝나버려. 그러면은 이게 너무 길다 그러니까 조금 줄여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처음에 이 PB를 어느 크기로 정하느냐 이게 그렇게 큰 중요한 것은 아니야. 정해놓고 신호등의 그 추이를 봐가면서 줄였다 늘렸다 하는 거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로프는 어떻게 하냐. 현실적으로 자재 투입이야. 오케이. 아까도 계속 이야기지만은 SDBR에서의 로프는 하나의 커스텀 오더에 대해서 딸려있는 모든 워크 오더의 투입 시점은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가더라도 버퍼 관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등의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여기에 어떤 완제품이 끝나는 공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투입되는 자재가 A라는 놈이 있고 어떤 놈은 B라는 게 있고 어떤 놈은 C라는 게 있어. 근데 투입이 돼가지고 걸리는 기간이 전부 달라. 그런데도 지금 SDVR에서 내가 하는 게 뭡니까? 이게 고객 납기, 뭐 듀데이트라고 그럽시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자재 투입이야. 투입이다. 요 기간이 뭐라고? PB라 그랬잖아. 프로덕션 버퍼 타임. 근데 요 자재에 대한 워크오더가 예를 들어서 워크오더가 1번이고 워크오더가 2번, 워크오더 3번이라고 합시다. 전부 똑같게 해라 그 말이야. 근데 그래 가지고 요거를 3등분해서 버퍼 관리를 해라 그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가 뭐 무슨 색이라고? 녹색. 여기가 황색, 적색이지. 예. 근데 얘는 사실 황색 정도의 시점에 투입을 해도 여기까지 오는데 별 지장이 없어. 얘도 뭐 황색 구간에 정도 해서 와도 지장이 없어. 근데 얘도 투입 날짜는 여기다 맞춰라 이 말이야. 그런 이야기지. 굳이 여기다 맞춰, 여기 맞춰서 요놈을 기준으로 해서 또 3등분을 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야. 예. 하나의 이걸로 다 관리를 하겠다 그 말이야. 그래도 되냐 이 말이지. 아, 그래도 된다 이 말이야. 왜? 물론 기준은 이제 이놈이 되겠지. 얘가 녹색이냐 황색이냐 적색인데. 그러면은 얘는 지금 이렇게 했지만은 여기밖에 안 걸리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녹색, 황색, 적색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얘는 널널하잖아. 그러면은 얘는 사실 이 기간 동안이 녹색이라 이 말이야. 녹색이니까 어쩌라고. 그렇게 뭐 신경 안 써도 된다 이 말이야. 얘는 황색에 와서도 그때 좀 관심 있게 하면은 충분히 된다 하는 그런 정도라면은 얘는 그냥 녹색일 때는 좀 놔뒀다가 황색일 때 해도 되는 그런 어떤 부품이다 이 말이야. 얘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신호등이 얘들의 어떤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신호등에만 맞춰서 하면은 이것들이 문제가 없다. 아 근데 그러면 이거는 너무 빨리 투입했지 않습니까? 오케이. 이따가 투입하는 게 더 이렇게 공정 재고도 줄이고도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지금 우리의 목표는 이 일을 단순화시키자는 데 있어. 심플리파이 시키자는 데 있어. 이거 나눠가지고 그거 따로따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복잡하고 일을 많이 하는 것에 비해서 그것이 어떤 그 기여하는 기여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한다면은 일은 단순하게 해놓고 조금 먼저 투입하더라도 단순하게 끌고 가서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 항상 그런 어떤 그 양쪽을 이렇게 따져봐야지. 정교하고 아주 이렇게 했을 때 거기서 얻는 이득이 크다면 정교하게 해야 되고 굳이 그렇게 해도 정교하게 해도 뭐 별 차이가 없다면 굳이 정교할 필요가 없는 거야. 자, 단순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전체를 이렇게 한눈에 보면서 아울러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해진다. 그 대신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CO, 이 CO하고 이 워크오더하고 번호를 일치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작업하는 것들이 내가 어느 고객에게 보낼 것이라는 것들이 항상 여기서는 알 수 있다 이 말이야. 근데 MRP나 전통적인 DVR에서는 그것을 몰라. 그것을 몰라. 그러니까 버퍼를 하나로 놓고 관리를 하니까 이 하나의 색상에 의해서 그 CO를 납기를 맞추기 위해서 얘가 얼마나 긴급한지가 다 여기서 드러나게 돼 있다. 연결을 시켜놓은 거야. 하나의 색상으로. 근데 이 CO하고 여기서의 워크오더하고가 연결이 안 되고 여기에서 작업하는 게 어느 CO에 해당되는 건지를 모르고 있다면은 하나의 색상으로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자,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이 단순화를 시키면서도 이거를 맞추도록.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CO와 워크오더를 일치시키고 투입일을 또 동일하게 한다면 일치시킨단 말이
여기에 있는 CO의 어떤 번호가 여기에 워크 오더의 번호에도 들어가 있다 그 말. 그래야 이 작업이 내가 어느 건지를 구분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지. 그거를 일치시켜 놓으면은 하나의 이 버퍼 관리로서 그것을 해 나가도 충분하고 오히려 더 그것이 편리하고 좋다. 이거는 굉장한 사실은 그 뭐라 그럴까 생각의 변화인데 이 MRP에 대비해서 이 굉장한 하나의 이 변화입니다. MRP 기능하고 바꿨을 때. 그리고 전통적인 DBR에 비해서도 상당히 이 부분이 개선이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은 CO와 WO를 일치시킨다는 거. 이 개념이 SDBR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 개념, 그 어떤 방법 하나에 의해서 많은 부분에 큰 변화를 가져오면서 오히려 또 효과를 좋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말들의 일반적인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한 말을 들으면서 또 한번 읽어보고 그렇게 하세요. 내 말이 기억이 안 난다? 나중에 동영상 보라니까 어떻게든지 그 말이 아마 동영상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VATI 분석을 했잖아요. A공장. 이 그림은 여러분한테 없을 겁니다. 왜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파일 사이즈가 너무 커. 그래서 배포하기도 힘들고 또 내가 그린 것도 아니야. 나무 책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공개적으로 배포할 수는 없는 거야. 네? 자, A공장 조립해서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PB란 말이 적혀 있지. 그러면은 요 프로젝트 프로덕션 버퍼 로프의 길입니다. 네? 여기를 다 이렇게 연결을 해놔. 자재 투입마다. 그 말은 뭔 말이야? 똑같은 PB 기럭지로 이렇게 연결한다. 그 이야기는 내가 지금 아까 했던 이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죠? A공장에 이렇게 합니다. 또 T공장은 어떠냐? 오케이. 그래서 가다가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반제품이 나오면 이거를 여러 가지 조립을 해서 다른 걸 만들어내는데 여기는 두 개의 로프를 건다 사실은. 여기서 여기까지 하나를 걸고 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요 납기에 맞춰서 자재 투입비를 정해놓고 또 조립을 할 때의 어떤 그 조립 시점을 여기서 정해준다. 네. 그러니까 여기는 반제품을 만들어 놓고 완제품을 만들려고 했을 때 어떤 조립 계획이 따로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거를 위해서 시점을 다시 한번 잡아준다 그 말이야. 조립 시점을. 로프를 연결한단 말을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쪽에 신호등 하나 있고 또 이쪽에 신호등 하나 있고 그렇게 되겠지. 네? 오케이. 그 다음에 V공장은 자 어떠한 제품이 오더든지 간에 이 원자재 투입하는 이쪽에다 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튼 내가 이 제품을 만들려면 여기서 언제 투입이 돼야 될 거냐. 그것만 정해주면은 나머지 흘러가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어요. VATI 분석할 때 그런 이야기 좀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I공장의 로프인데 I형 공장. I형 공장은 이렇게 전용 설비로 해서 그냥 쭉 타고 가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의 설비에서 반복적으로 작업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똑같은 설비라고 할 때 이 설비로 왔다가 다른 데서 가공했다가 또 이 설비로 오고 이렇게 순환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PCB 제품이라든가 또는 반도체 공장에서의 이런 공정이 이런 형식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하나의 설비를 갖다가 또 다시 오고 이런 것도 어떻게 계획을 세워주냐 스케줄을 해주냐 이게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되는데 이런 SDBR 컨셉으로 보면은 이 로프를 하나를 걸어줘. 그러면은 이 안에 이 터치 타임과 넌 터치 타임을 구분을 해가지고 사실은 그 넌 터치 타임에 대해서 프로덕션 버퍼를 크기를 두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버퍼 관리를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쭉 흘려서 올려 보낼 때 그
그 신호등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제 이걸 보면서 관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하이 터치 타임의 하나의 그 경우로 보고 거기에 맞는 신호등만 설치를 하면은 비교적 크게 어렵지 않게 관리를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굉장히 복잡한 하나의 공정관리 문제가 되고, 여기서 이 스케줄을 전통적인 방법으로 스케줄을 짜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은 엄청나게 복잡한 그런 스케줄링 로직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비교적 SDVR 그런 컨셉으로 가면 아주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다. 조금 내가 조크를 하자면은, 예를 들어 삼성 반도체에서 뭐 이런 문제 하나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자기들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걸로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가서 조금 이렇게 하면은 글쎄요, 고가의 컨설팅 비용을 받으면서도 일은 굉장히 수월하게 해줄 수 있는 아주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 가격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어렵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그런 그 마음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어렵게 생각하니까 상당히 고가를 요구해도 지불할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 SDVR의 하나의 위력이라고도 볼 수 있고, 아무튼 그 TOC 지식의 힘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래요. 지금까지 과정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 시간 버퍼라는 개념을 만들어내 가지고 또 DVR에서 SDVR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V형, A형, 뭐 T형 이렇게 이런 모델들을 만들어 가지고 쭉 흘러온 과정을 보면은 남들이 그것을 개발해가지고 나한테 가르쳐 주니까 그거 뭐 그렇게 하면 되겠다, 어렵지 않겠다 하지만 그걸 처음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은, 개발한 사람은 그 엄청난 그 생각 끝에 하나의 상당히 그 심오한 지식을 가지고 그걸 만들어낸 겁니다. 내가 막 여러분한테 그 수긍을 강요하는데 그렇잖아요. 자동차 처음 만들 사람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비행기 처음 만든 사람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우리는 그냥 지금 쉽게 타고 다니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어떤 난리지의 힘입니다. 지식의 힘이에요. 자, 버퍼 관리. 뭐 이제 하도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투입을 확실하게 하고, 이제 버퍼 침투량 이야기가 나오는데 알겠죠? 버퍼 침투량이 큰 것일수록 우선순위가 높다. 침투량이 많을수록 뭐 적색이나 황색에 가깝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아무튼 계속 이야기하는데, 우선순위는 흑색, 적색, 황색, 녹색인데 흑색 진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은 흑색이란 말은 이미 늦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미 늦은 것은 그냥 이제 하루 늦으나 열흘 늦으나 뭐 비슷하다면은 이제 우선순위를 할 때 그 적색을 먼저 하고 흑색을 나중에 할 수도 있겠죠. 그건 하나의 예외적인 건데 일반적으로는 흑색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흑색이 없어져야 돼. 흑색이. 그 다음에 이제 SDVR에서 이 계획부화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CCR에서 스케줄링을 하지 않는 대신에 가장 그 능력이 적은 공정에서 그 부하가 얼마나 걸려 있는가를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계획 부하인데, 자, CCR에서 또는 병목 공정에서 해야 될 어떤 부하량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추정을 해 가지고 그걸 보면서 그 어떤
고객 납기라든가 고객 약속 납기를 정해줘야 돼. 자, 그냥 우리가 생각해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일감이 굉장히 많이 몰려가지고 그냥 넘쳐나, 일이 넘쳐나. 그러면은 새로 주문이 왔을 때 곧바로 납품은 못 해주겠죠. 그거 처리하고 이렇게 해주면은 통상적으로 했던 것보다는 더 늦어질 수가 있어, 납품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아, 바쁘다 바쁘 했을 때는 늦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건데 늦어지는데 얼마만큼 늦어진다고 고객한테 이야기를 할 거냐 이 말이야. 단순한 일이라면은 어떤 감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아무리 단순한 것도 감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약속을 지키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좀 더 계산적으로 한번 그런 거를 따져보자 그건데, 이게 이제 병목공정 또는 CCR에서의 일감이라고 합시다. 그 뭐냐, 이제 요거는 하루 일감으로 가득 찼다 그 말이야, 여기가. 이게 이제 능력입니다. 이거 노란색이 이제 부하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하루라고 했을 때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8.5일분의 주문이 지금 밀려 있다, 받아놓고 있다, 뭐 그런 것으로 지금 이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병목공정 기준으로는 8.5일분의 2일이 일의 주문을 내가 지금 받아놓고 있다. 그거를 여기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주문이 왔어요. 그러면은 고객한테 일감이 8.5일분이 밀려 있으니 당신한테는 언제쯤 내가 납품할 수 있겠습니다 하고 계산을 하는데, 그 계산 방법이 지금 여기에 있다. 자, 뭐냐? 요 그림으로 보면은 요 기록지가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버퍼타임, 생산 버퍼타임입니다. PB. 오케이? PB의 절반을 여기다가, 중간을 여기다 맞춰가지고 플러스를 해서, 이게 현실적으로 내가 그 주문을, 새로운 주문을 완료할 수 있는 가능한 날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내가 지금 여기서는 견적 납기라고 했는데, 내가 견적을 내봤어. 그랬더니 납기가 이 정도 나온다 그 말이야. 자, 그런데 왜 여기다 2분의 1만 더했냐 이 말이야. 프로덕션 버퍼 타임 다 더하지 않고. 자재를 투입해서 여기까지 갈 때는 10일이 걸린다 그 말이야. 그러면 현재 8.5일분의 부하가 있으니까 그거 다 하고 하려면은 여기다가 10일을 더해서 18.5일 후에나 그것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10일을 다 더하지 않고 5일만 더했다 이 말이야. 그럼 8.5일분의 작업이 밀려 있는데, 이때 새로 주문이 왔을 때는 납기는 13.5일이다 이 말이야. 13.5일 후가 된다 이 말이야. 왜 절반만 더 해야 되냐 이 말이야. 그게 좀 궁금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는 다 더해야 되는데 왜 절반만 더 하냐 그 말이야. 자, 여기에 있는 이 8.5일분의 작업량이라는 것은 지금 받아놓은 모든 작업에 그냥 해야 되는 일의 양만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주문들이 그 납품 일자가 언제인지는 여기 안 나타나 있어. 어떤 거는 지금 주문을 받아왔지만은 상당히 늦게 납품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뭔가 지금 진행 중인 것이 문제가 있어서 조금 얘는 지금 보류 중인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의 그 나름대로의 상황들이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또 이거는 CCR 병목공정에서의 부하기 때문에 병목공정의 위치에 따라서도 그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병목공정이 맨 마지막 공정에 있다고 합시다. 병목공정. 그러면은 병목공정에서 일을 처리하고 나서는 처리만 되기만 하면 금방 납품할 수 있잖아.
그럼 병목 공정에서 일이 끝난 다음에 납기까지는 굉장히 짧다 이 말이야. 오케이? 그럼 병목 공정이 한 중간 정도 있다 그러면은 병목 공정 올 때까지 이 프로덕션 버프 타임이 한 절반 정도가 지나고 나서는 또 절반 정도의 기간이면은 납품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여기에 있는 오더들의 어떤 상황이 굉장히 다양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병목 공정의 위치에 따라서도 이 견적 납기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것 저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절반만 더하면은 그것이 우리가 그 생산을 완료할 수 있는 예상일로서는 굿 이너프 수준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모델을 작성을 해 본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고객이 요구한 납기가 이 정도라고 했을 때에 이만큼 여유가 있네. 오케이. 여유가 있죠. 여유가 있을 수 있어. 또 어떤 경우에는 고객이 요구하는 납기가 내가 견적 납기가 짧을 수도 있을 거야. 네. 다만 내가 이 정도로 예상이 된다 하는 이야기야.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그 납기를 일단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고객한테 어떻게 맞출 거냐는 것은 이제 그 다음 이야기야. 만약에 이렇게 여유가 있고 있다면은 오케이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내가 조금 더 늦게 시작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 고객한테 내가 더 빨리 갖다 줄게 하면서 호의를 베풀 수도 있는 것이고 호의를 베풀면서 돈을 더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거는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처리를 하면 된다. 그럼 고객 요구 납기가 이쪽이다 그러면 어떻게? 도저히 지금의 우리의 일감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는 이거 맞추기는 어렵다. 이렇게 고객한테 미리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도 고객이 계속 이거 나 급하니까 다른 거 제끼고라도 우리 거 해달라 그러면 돈 더 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다. 응? 이제 그거는 그 다음에 어떤 협상이나 상담을 통해서 해결할 건데 그거를 하려면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견적 납기가 얼마가 되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 그걸 파악해놓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협상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응?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거야. 그래야 그것이 사업을 더 잘하는 거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 SDBR에서는 아무튼 이렇게 CCR의 스케줄링을 정교하게 하지 않고 계획부화를 가지고 판단을 하면서 일정을 계획을 하고 맞춰간다. 자, 그래서 SDBR을 운영하는 거 이제 요약 정리를 하면은 일단 그 시장에 어떤 제약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 이야기는 뭐냐? 그냥 고객한테 납품하는 납품량 시기 거기에 맞춰가지고 계획을 수립한다 그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제약이 시장에 있다 뭐 이렇게 개념적으로 본다 그 말이지. 그렇다고 그래서 꼭 내가 생산 능력보다 주문량이 적어서 그렇게 한다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떨 때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기준점이 고객 인도 납기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는 데에 다른 공정들의 문제는 크게 없다.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그것이 이제 보호 능력이 있다. 그 말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MPS라는 말하고 약간 이렇게 대비를 해서 쓰는데 비슷합니다. 다 뭐 생산 계획이에요. 근데 MRPS, MPS는 그 CCR의 개념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정한 것이고 SDBR은 CCR의 개념을 생각하고 또 부하를 계산을 해가지고 계획부하에 의해서 고객 인도 납기를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순서가 다르다. 그래서 시장 수요와 CCR 능력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의 버프만을 쓴다. 그 다음에 CCR 능력을 100% 사용하지 않고 약간의 여유 능력을 두어가지고 계획을 세워라. 아니, 이거는 전통적인 DBR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능력이 100을 그냥 다 쓰려고 하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고속도로도요, 차가 너무 많이 투입이 되면은 저속도로가 되잖아. 그러면 양이 얼마냐, 차량 대수가 얼마냐, 통행 고속도로 능력의 90%가 적정 수준이라고 그래요. 90%가 넘어가면은 이 제속도를 못 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 캐파를 100%다 가득히 쓰려고 했을 때 문제점은 항상 어디나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도 체력도 100%를 다 써서 무슨 일을 하면은 오히려 그 다음에 더 나중에 체력이 딸려서 더 일을 더 못할 수도 있어요. 자, DBR과 SDBR 어떻게 선택할 거냐? 이쪽에 있습니다. 전통적인 DBR은 CCR의 정교한 스케줄이 필요할 때, 또 CCR의 낭비가 성과에 큰 영향이 있고, 또 CCR이 아주 복잡할 때, 단일 자원이 아니고, 이거를 잘 컨트롤을 해줘야만이 뭔가가 계획이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세워질 수 있겠다. 또 그래야 거기서 뭔가가 효과를 볼 수 있겠다 한다면은 그걸 하는 거야.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하더라도 될 수 있겠다 싶으면 SDBR을 쓰는데, SDBR은 그 스케줄링의 기능을 관리자가 사무실에서 하지 않고 현장에서 작업자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객의 인도 납기만 정해놓고 투입량만 통제를 해놓으면서 나머지 일은 다 현장에서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 말이야. 그게 SDB야. 그 대신 신호등을 가지고 우선순위는 계속 알려주겠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작업자들이 이거를 먼저 해야 될지 저걸 먼저 해야 될지 스케줄을 어떻게 짜야 될지 이런 것들은 작업자들이 다 알아서 할 수 있다. 그래서요, 그렇게 해도 될 정도면 SDBR을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컴퓨터로라도 뭔가 정교하게 계산을 해서 계획을 짜가지고 내려 보내줘야 되겠다 한다면 전통적인 DBR을 써라. SDBR에서는 그 계획부와 부하량만 나름대로 정해두고 견적 납기를 낼 수 있을 정도면은 그 정도만 해줘도 모든 일이 현장에서 알아서 잘 될 수 있다 한다면 그건 SDBR로 가는 거다. 자, 이게 이제 그 Simplified DBR, SDBR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실무 경험도 없고 또 뭐 어떤 생산 관리 경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실감나게 느끼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래도요, 경험이 없더라도 선언적으로 미리 이런 게 있고 이런 로직이 있다 이런 것을 경험 전에 배워두면은 나중에 경험을 할 때 훨씬 뭔가의 자기의 역량 개발이나 이런 일처리 능력이 훨씬 좋아집니다. 여러분 구구단을 먼저 그냥 무조건 외웠죠. 2는 2, 2는 4. 근데 나중에 사과 2개를 산다 그랬을 때 친구가 2개씩 나눠 먹으려고 하면은 2명이 있어. 그러면 사과 몇 개 사야지 했을 때 써먹잖아. 2는 4, 4개를 사야 되겠구나. 그런 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쭉 따라가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그것도 공부입니다. 꼭 경험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한번 이해를 해볼까. 그 이해력을 높이는 것이 자기를 개발시키는 것이고 그게 공부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조금 미안해서 하는 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이런 이야기들은 약간의 실무 경험이 있을 때 훨씬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말인데 이런 생각을 내가 하기 때문에 좀 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관심의 끈을 놓지 말고 꾸준히 또 관심을 기울여 봐라. 격려의 말일 수도 있고요. 오케이? 이해하죠? 그래서
이제 수업 끝났습니다. 그래요. 자, 수고했어요.